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김장수 박사님 한국의 쪽집게 농담 아니고 진짜 쪽집게입니다. 우리 이건 자유 우파 진영 보수 진영의 모든 대선 총선에서 이제 전략 담당 선거 여론조사 담당하셨는데 제가 김 박사님 모시고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후보 등록하고 시작하는 건데 지금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지금 어떻게 정돈이 돼가고 있느냐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선거 많이 조사하셨던 선배님한테 대선배님한테 들었는데 민심은 바다 같다. 이렇게 서 있는 바다는 없잖아요. 이쪽은 높고 이쪽은 높고 민심은 골고루 평평하다. 그리고 민심은 지나고 나면 다 굳어졌는데 우리만 모를 뿐이라는데 지금 울퉁불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제일 주목되는 게 황교안 대표님 나가 있는 종로가 지금 50대 30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 이 미래한국당, 자유한국당 계통에 계신 우리 지지층들이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시고 이거 어떻게 하는데 서울 지역에서도 송파에서 배현진 MBC 아나운서하고 최재성하고 붙었는데 또 배현진 아나운서가 또 앞서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의 민심은 평평하게 지금 형성이 돼 가고 있을 텐데 왜 이런 건지 한번 좀 우리 한 20분 정도 시간을 가지고 한번 보시죠. 민심 어떻게 형성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제 그 전에 전국 여론조사들은 제가 이제 그건 틀릴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저쪽 집권당이 그렇죠. 너무 높게 나오고. 그거는 예를 들자면 기본적으로 40대 25 정도 정당 지지율이 형성이 돼 있었는데 네. 그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찍었던 사람들이 너무 높게 잡혀 있다. 그래서 틀릴 거다 했는데 최근에 나오는 여론조사들은 일단 그거를 맞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제가 갑자기 어떤 여론조사는 틀렸다 그러고 어떤 여론조사는 맞다고 그냥 제가 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조사 방법이 바뀌었어요. 네. 어떻게 바뀌었나요? 조사 방법이 바뀌었다는 건 그전에는 전국을 단위로 하는 조사였어요. 근데 지금 이제 지역구로 단위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지역구로 바뀌면서 최근에 나오는 언론 보도되는 조사들은 대부분 다 가상 전화번호를 씁니다. 가상 전화번호라는 건 뭐냐면 안심번호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자면 종로에 1000명을 조사한다. 그럼 보통 이제 샘플을 10,000개 정도 받는데 실제 쓰는 휴대전화 중에서 랜덤하게 뽑아서 번호를 주는데 예를 들자면 이제 제가 010에 뭐다. 그럼 그 번호를 그대로 좀 노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가상 번호로 바꿉니다. 바꾸는데 그 번호로 전화하면 저한테 전화가 오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실제 존재하는 핸드폰 번호를 가지고 조사를 한다. 그리고 그 지역에 거주하는. 그렇기 때문에 응답률 같은 게 상당히 올라가요. 근데 이제 그거 말고 다른 건 뭐냐면 랜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번호를 만드는데 이건 실제 번호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근데 이걸 전국 단위로 할 때는 사람들이 일단 응답률이 되게 낮아져요. 그렇죠. 우리 지역도 아니고. 근데 우리 지역 국회의원에 대해서 물어본다 하니까 이제 응답률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실제 핸드폰 번호를 가지고 조사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문재인 지지자들이 더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는 아직은 나타나지 않지만 일단 이론적으로는 이 조사가 틀렸다고 볼 근거는 없어요. 가장 지금까지 나온 조사 방법 중에는 가장 정확한 방법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40대 25 나온 거는 틀렸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 황교안 대표가 이 조사에서 20%에서 10몇 프로 뒤져요. 이거는 그전처럼 이것도 틀린 거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그렇죠. 근거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송파의 배현진 같은 경우는 그거부터 한번 짚고 그거는 우리 예청자님들도 정치에 관심 많으시니까 하지만 이게 배현진 씨가 지난번 보궐선거에 떨어지고 열심히 지역을 돌아다녀서 배현진이 올라온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난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드린 말씀에 근거를 하면 그전 조사가 틀렸기 때문에 그전 조사로 볼 건 없는데 이제 제대로 된 조사들이 나오면서 실제로 한국당이 일방적으로 밀리지 않는구나. 이 배현진 같은 경우 이제 40대 38 나오고요. 앞서 있는 거 아니에요?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같은 경우 이제 41대 43 나오고. 그게 이제 우리 추미애 씨가 20년 동안 갈고 닦아놓은 지역에 가서 물론 문재인 키드라는 고모라는 양이 나오지만은 오세훈 씨가 이렇게 받는 건 송파나 오세훈 지역의 광진이라는 데서의 정당 지지도가 이렇게 변화가 있다라고 봐야지 타당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경기도 그 전에 예를 들자면 박빙 열세 지역이다 내지는 좀 열세 지역이다 광진을 같은 경우 오세훈이 출마한 광진을도 열세 지역으로 분류되는 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거기서 거의 같이 나온다. 이 얘기는 이제 그만큼 민주당하고 미래통합당의 대립구도에서 되게 이제 팽팽한 선으로 지금 이제 정당 지지가 형성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피부 감이라는 게 다 틀리니까 여론조사 하는 건데 장삼 이사들은 시정에서 막걸리 한 잔 먹으면서 역시 코로나 때문에 중도층이 안정기구로 돌아갔어요. 그런 것 같은데 정확한 안심 전화번호를 통한 최근에 가장 정확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여론조사에서는 정권 시판 기류가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송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광진에서 확인되고 이제 경기도 지역의 중부일보라고 우리 청자님들은 좀 깊게 읽지 않으시겠지만은 지역 언론입니다. 지역 정치에 밝고 여기서 지금 야심차게 뭐 열심히 조사를 하는데 수원을을 조사했는데 여당의 백혜련과 야당의 정미경 검사 출신 둘이 붙었는데 41.2 대 38.4. 요거는 한 열흘 안쪽에다 조사된 것이고 남동갑 인천 남동갑입니다. 맹성규 건설 차관했던 양반이 38.7. 유성복 전 시장이 39.4로 앞서 있는 걸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그만 차이지만 그러면 정당 지지도에 있어서는 거의 지금 백중 그렇죠. 수도권에서 가고 있다라는 건 처음 듣는 얘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저번에 2016년에 20대 총선 때 수도권에서 대략 80대 35 정도로 한국당이 일방적으로 밀렸어요. 근데 지금 보면 일반적으로 거의 대등한 선거 구도가 형성이 돼 있다. 특히 광진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항상 열세 지역으로 분류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등한 이게 이제 기본 팩트입니다. 지금 최근에 나온 가장 정확한 조사 방법이면 이게 붙어 있다. 근데 이제 거기서 그러니까 뭐 코로나다 뭐다 물론 이런 게 이제 뭐 여당에 좀 유리한 측면이 있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되겠다. 이 정서가 지난 지방선거나 2016년 수도권을 보면 2016년보다 훨씬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지. 그래서 보수 정당을 찍어야 되겠다는 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뭐 지역별로 보면 5에서 10% 정도 올라와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뭐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동네 평론하는 분들이 뭐 보수 큰일 났다 뭐 하고 하는데 사실 비례대표 공천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평성하자면은 이회찬 당하고 무슨 개싸움 국민투쟁본부하고 하는 거에서 한 건 제가 이걸 공정하게 평가하면 사기 협잡 이거는 정말 뭐 억지 아닙니까? 정의당 사기치고 무슨 말도 안 되는 페트병 정당 4개 불러가지고 하다가 둘은 쫓아내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래 이래도 우리를 안 찍으려라면서 지금 오만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앞에 지금 이제 안심번호 휴대폰 전화에 대한 걸로 요약을 하면 저는 사실 그래서 이게 이 미래통합당 그전에 자유한국당이 한 160석 정도 가능한 지형이 형성될 거라고 봤습니다. 근데 그래도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정치에서는 뭐 여당이 잘해서 지지율이 올라가고 야당이 잘해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불어민주당은 공천하면서 전 100% 점수 까먹는 공천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이제 천인공말 그걸 한 거고 그렇죠. 미래한국당도 그 전에 뭐 사건은 있었지만은 그나마 그래도 5, 60점은 되는 거예요. 저쪽은 마이너스 100점이고. 그거 이제 비례 공천을 얘기하시는 건데 문제는 근데 제가 160석에서 지금 예측하고 관련된 건데 한국당 공천 과정에서 20, 30석 정도가 위험해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양이나 뭐 광진을 같은 데서 대등해졌는데 예를 들면 이제 남양주 같은 지역도 그런 지역입니다. 2016년에 한 5% 정도 졌다 그러면 이번에 5%에서 10%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다른 지역들을 보면. 근데 이제 거기 청년벨트 공천했어요. 의왕 과천도 그렇고 지금 이제 수도권에 청년벨트라고 하는 데 중에 11군데인가 되는데 2군데 정도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 지역에서 열심히 했던 청년들이 됐어요. 뭐 분당갑의 김민수라든가 김포의 박진호. 근데 나머지 지역은 전혀 연고 없는 친구들이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너무 자신감이 그 지역에서 있던 분들이 다 지금 무소속 출마하는 분위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지역의 연고가 강하고 이 지역을 준비했던 사람들이 무소속 출마하면 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원래 지금은 160석 정도에서 형성이 돼야 되는데 한국당 공천 과정에서의 잡음으로 20석 정도, 10석에서 20석 정도가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빠졌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이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네. 위성정당들. 그것도 100% 자기들한테, 그러니까 움직이는 사람이 악수를 두는 겁니다. 그렇죠. 예. 비례만 보고 또 하면은 이 그렇죠. 집권 여당이 정말 오만하고 뻔뻔하고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는 건데 예. 과연 우리 국민이 그거는 또 용납해 줄 것이냐. 그렇죠. 언론이 저쪽으로 확 넘어가 있으니까 지금 이건 아무도 지적을 안 하는데 황태순 TV는 뭐 가끔 지적을 했지만 우리는 또 잘 아니까 미래한국당 얘기를 좀 세게 다루고 그래서 비교해보면 저기 마이너스 100점이고 우리는 그래도 60, 70점짜리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제가 이제 자꾸 이 공천 문제를 얘기하는 게 2016년에 트럼프가 대선에 도전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트럼프가 졌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득표율에서. 예, 득표율에서는 2, 3% 졌는데그 선거인단 제도로 인해서 그 트럼프가 결국 이기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됩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공천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저기에 마이너스 효과가 있다. 그거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이 떨어지고 더불어민주당이 버티고 있는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마이너스 전체적인 효과가 있는데 한국당,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20, 30군데에서 가만히 뒀으면 해볼 만한 지역에서 당선이 어려워지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선거긴 한데 더불어민주당은 전체적으로 좀 빠지는 효과라면 한국당은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20, 30개 지역을 위험 지역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특정 겁니다. 예. 지역들 하려고. 예. 그건 뭐 대책을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돼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대처 이전에 그래서 이제 지금 황교안 대표의 종로가 아주 특이한 지역입니다. 예를 들자면 광진을 보다 뭐 종로가 더 특별히 나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지역입니다. 민심은 근데 평평한 건데. 그렇죠. 근데 오세훈 시장은 지금 뭐 어쨌든 오차 범위 2, 3%내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황교안 대표만 지금 10% 20% 뒤지는 걸로 나오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나경원 대표가 나간 동작 같은 경우도 10% 정도 뒤지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평평하고 전체적으로 전국 선거 같이 가는데 우리 당을 대표하는 당의 상징인 인물들이 아주 지금 저조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한국당 공천 과정의 리더십에 대한 불만들이 그쪽으로 집약돼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 진영인데 그렇게 논평하고 끝내실까요? 어떤 대책을 써야 됩니까? 황교안 대표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황교안 대표는 사실 그게 종로라는 지역 선거지만 이게 지금 한국당 공천 과정 그리고 황교안 대표에 대한 리더십들의 문제로 종로만 툭 꺼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회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래통합당 뭐 기존에 이제 자유한국당 계열이 선거를 좀 제대로 해나가면서 황교안 대표는 혼자 뜨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한국 이 미래통합당이 전체적인 선거를 잘 해나가고 정권신방 그러면 하면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같이 끌어올려. 예. 야,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지금부터 노력해가지고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보름 네. 동안 쭉 끌고 지지율이 올라가고 다른 지역들에 이렇게 좀 고리 파인 데가 좀 메워지고 쭉 그렇죠. 따라 올라가면 네. 되는 것이고 이걸 넘어서 되면 황교안 대표는 뭐 그냥 뭐 대선으로 하는 고지를 다 거의 다 점령하는 게 되는 네. 거겠고 지더라도 자유한국당이 일당 차지한다면 누가 황교안 대표한테 도로 던지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황교안 그러니까. 대표가 예를 들면 뭐 15% 정도 진다. 근데 황교안 대표가 전체적인 선거를 끌어올린다. 그러면 많은 지역에서는 이제 완전히 우세를 굳히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수도권의 대부분 박빙 지역에서 예를 들면 5% 정도 올라가고 황교안 대표가 5%에 10%. 황교안 대표는 지더라도 수도권 선거에서 우리가 역대 볼 수 없었던 선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는 종로에 있지만 종로 선거로서 승패가 나질 않아요. 아니, 당연하죠. 예. 당연하죠. 그 역시 그래도 이번 선거에 그래도 백민은 종로 선거를 봐야 되겠군요. 재미있게. 이게 황교안 대표가 얼마나 지금 그 푹 빠져 있는데 예. 서울은 지금 거의 대등한 출발하는 지역들이 뭐 거의 많이 눈에 띄는데 했으니까 이 황교안의 리더십 개인기를 발휘하면 그럼요. 극복할 네.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코로나나 이런,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선거 이론하고 관련돼 있는 얘기인데요. 뭐 코로나 생기고 뭐 대처를 잘했다는 여론들이 있고 이러니까 뭐 또 민주당이 이기지 않겠냐. 그거는 이제 국민들을 바보로 보는 사람들. 그건 약간 사자가 끼는 이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3년 평가가 내려졌어요. 코로나 보니까 그래 코로나는 잘하는 것 같아. 그렇다고 이전까지 문재인 정부의 실정, 조국 사태, 뭐 지금 이 친구들이 하는 내로남불, 뭐 지금 조국 지키기 선거하자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야 그래 그것도 잘해, 그러니까 우리가 찍어줄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이게 조국 총선으로 이제 집권당은 끌고 가려는 건데 그것도 그 패착이라고 볼 수 그럼 있겠네요. 조국 선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자기들도 이제 그 내부의 개파 문제, 파벌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조국 선거를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죠. 그렇죠. 그거는 뭐 여당으로서는
불리한 사인이군요. 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우리 역시 쪽집게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래통합당이 수도권에서 거의 여당과 이제 동일한 선상에서 출발했다라는 것 같아요. 고향을 봤더니 이게 그 아까 말씀 그대로 분석이었는데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고향이 원래 민주당 강세 지역입니다. 김현미, 유은혜가 장관이 둘이 배출된 지역이니까 35.3대 32.1 중부일보 조사입니다. 비슷한 거죠. 여론조사 오차 범위 내에서 정당이 되고 비례정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개싸움당 비례정당은 32.2, 미래한국당 29.7. 워낙 안 좋은 지역인데도 정당 지지도는 똑같이 선상에 출발했고, 근데 후보가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년 비례대표 갖다 꽂은 지역인데 그 여당이 42.6, 야당이 한 경우 네, 그 이제 관료 출신이 전략공천 33.1 정도로 좀 빠져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아마 대표적인 그런 지역인 것 같은데 뭐 김 박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 지금 뭐 저기 좌파 언론들 방송에서 막 지금까지 쏟아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흐름이 형성돼 가고 있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